자, 이 시간에는 12장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하겠습니다. 제 1절 총칙이 있고 오른쪽에 거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오른쪽 보고 계신 파란 1번 거래 신고 제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머지 절차 또는 신고서 서식 작성 요령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독립법이니까 최소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걸로 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7쪽에 있는 파란 1번 거래신고제도 근거가 되는 법조문입니다. 법제 3조입니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매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그 실제 매매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준일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실거래 가격 등을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가열고 권리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권리대상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관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게 공동신고하셔야 됩니다. 공동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싫어. 그러면 공동신고인데 일방이 거절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단독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표현을 그대로 칠판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께서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매도 매수인을 말하겠죠? 매도 매수인께서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이자한테 공동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필정을 적시주고 필정을 받으시면 그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동신고 원칙인데 일방이 거절하면 상대방은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확인하실 포인트 부동산 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부동산 등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 파란 2번 용어의 정의 가로 1번 거기 바로 밑에 가로 1번 거래 당사자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로 열고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합니다. 부동산 등은 뭐하고 뭐를 합친 말이에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합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의 범위 부동산은 뭐고 권리는 뭔가? 부동산이라면 거기 나와 있는 1번입니다. 1번 뭐죠? 토지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뭐요? 토지 건축물입니다. 자, 따라서 오른쪽 267쪽 가로 1번 신고대상 부동산 거기 동물 2번에 그런 말 써졌어요. 실물 부동산은 오로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입공광이라고 있죠. 입공광은 중개대상물에는 속합니다만 입공광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입공광은 다시요. 중개대상물은 되지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뭐하고 뭐만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자, 그리고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도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권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왼쪽 그 가로 1번 동백 2번과 3번에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그 밑에 3번 주택법에 따라 사격 승인을 받아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표현된 두 가지 권리 하나예요. 자, 따라서 그 두 가지 권리가 아닙니다.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권리 매매 계약에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또는 사격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1. 토지와 건축물 2. 도정법에 따른 흔히 말하는 도정법상의 입주권 3. 주택법상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봅시다. 매매 뭐라고요? 오로지 매매입니다. 오로지 매매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68쪽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구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써놨는데 가로 3번을 보세요. 오로지 뭐라고요? 매매입니다. 거기 교환, 증여 아닙니다. 임대차 전세 저당권 설정계약 아닙니다. 판결, 신탁계약, 해지계약 아닙니다. 조서 아닙니다. 경매, 압류재산 공매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이다 아니다. 오로지 뭐야? 매매라고 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뭐 뻔한 소리입니다. 시험에 다 몇 번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체결일로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공동신고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용어가 지금 똑같아요. 무슨 용어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는 말 나왔죠? 그리고 신고법에서도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누구를 말해요? 거기서는 중개사무소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근데 이 법에서는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거기에 신고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신고관청, 여기서 말하는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신고하셔야 됩니다. 일방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267쪽 가로 2번을 보세요. 가로 2번에 보면은요, 타법령하고 관계가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셨습니다. 국토기획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신고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제도하고 국토기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그 제도 취지가 전혀 달라요. 목적이 전혀 달라요. 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각각 독립적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했어도 허가는 허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허가를 받았어도 신고는 신고대로 해야 됩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둘도 관계가 있다, 아무 관계 없다. 각각 독립적이라니까요.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농취증은 농취증대로 있어야 됩니다. 농지를 매매했어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증서로 그렇습니다.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증서로 뭐를 내야 돼요? 농지 매매 계약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필증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따로 내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각각 독립적입니다. 신고는 신고, 농취증은 농취증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외국인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외국인께서
매매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토지 취득한 것에 해당하니까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토법의 신고는 그 제도의 취지가 비슷해요. 그러니 굳이 두 개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센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가 더 세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훨씬 더 세요. 외국인 토지법은요, 보기보다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합니다. 센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셨으면은요, 외토법에 따른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외토법 신고를 먼저 하셨어. 먼저 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외토법은 별로예요. 비리비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더 셉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68쪽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6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3조에 지금 그 표현 말고 다른 말이 없어요. 거기 5번에 써져 있는 것처럼 면적, 금액, 용도, 지역 아무 말 없다고요. 면적 크든 적든 신고하셔야 돼요. 에? 금액이 많든 적든 용도 불문하고 또 우리나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신고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쭉 내려서 가로 6번 신고 의무자로 갑니다. 신고 의무자로 갑니다. 신고 의무자는요, 누군가요? 업자 안 끼고 둘이 직거래 하셨으면 당사자, 즉 매도 매수인이 공동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업자가 있었으면 그때서부터는 업자가 의무자입니다. 업자가 의무자예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전혀 없어요. 말장난할 때 업자가 중개했다 그래놓고 당사자 또는 업자가 신고하면 된다. X. 또는 업자가 있다 그래놓고 당사자와 업자가 공동 신고하셔야 된다. X. 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업자가 의무자입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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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공동 중개했어요. 그러면 역시 공동 신고하셔야 됩니다. 공동 중개했으면 업자가 여럿이면 공동 신고하셔야 됩니다. 맨 밑에 필증 교보입니다. 맨 밑에 필증 교보입니다. 뭔가요?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요. 필증을 즉시 줍니다. 즉시.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바로 줍니다. 필증을 즉시 교부하는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서 보면 거민의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하나 더 뭔가요? 거민제도하고 관계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계약서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센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필증을 받으시면 거민도장을 찍는다. 안 찍어도 된다. 안 찍어도 돼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매수인이. 신고인이 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매수인께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 짜증나긴 합니다만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외웠던 내용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뭐를 공부하신 적 있냐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인표하고 인권하고 인표하고 인권이하고는 날마다 금조기를 먹습니다. 인표, 인권, 일일, 금조기 그리고 그 밖의 약정사항이라고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일, 확인설명서 교부일, 그리고 거래금액, 조건과 기한. 이거하고 비슷하더라니까요. 뭐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상하고가 비슷해요. 웬만하면 알고 있는 틀을 써먹자 그 말입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을 정리해봤어요. 이 틀에 맞춰서. 그랬더니 이런 말을 만들 수 있다. 인표라고 해보고 인표 이 두 가지는 없고 일일금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표 일일금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니까 인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 몇 번에 있는 인인가요? 우리 이거 몇 번? 8번에
개공이 있었으면 개공 신고 의무자입니다. 개공이 신고할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을 신고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표라는 말은 원래 없는데 만들어냈어요. 왜냐면 이왕이면 이틀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교과서 269쪽에서는 3번, 4번, 5번을 묶었어요. 이거를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용은 소지지 종면을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소지지 종면, 무슨 소시지 같은데 소지지 종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종류, 면적을 앞으로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소지지 종면. 표시, 계약일, 여기는 중도금, 잔금 체급일, 여기는 확인설명서 교부일,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 조건이나 기한입니다. 인표, 일일금조기, 인표, 일일금조기, 그리고 표는 소지지 종면, 소재, 지번, 지목, 종류,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270페이지로 가서 봅니다. 구체적인 상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현은 먼저 확인할게요. 가로 1번, 동력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신고서를 갖다 내는 거예요.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해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참고로 민날인 아닙니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민날인이지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날인. 당사자가요. 의무자입니다. 또는 날인하여 가로 열고 전자 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즉 전자인증 방법을 포함합니다. 서명 또는 아예 당사자 중 일방, 그 일방이라는 말도 주의하시고 일방이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가로 열고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그 포함에 역시 밑줄을 하나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업자 안 끼고 둘이 직거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공동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금방 읽어보니까 신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이 법정 서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법정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채워서 갖다 내시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용을 다 채우세요. 그리고 공동신고의 구체적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죠. 공동신고라면 뭘 말한다고요? 공동으로 서명날인한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민날인이다 또는 날인이다 또는 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출은 당사자 공동 제출한다. 일방이 제출한다. 일방이. 이게 얼마나 무겁다고 제출을 하러 둘이 갑니까? 제출은 일방이 하시면 돼요. 그럼 공동신고의 의미는 무슨 말이라고요? 둘 다 서명 날인을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 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지금 매도인은 강남구 사는 사람이고요. 매수인은 서초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해남에 소재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해남에 소재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소재지 즉 해남 군수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해남 땅끝 너무 멀어요. 꼭 가서 해야 된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또 본인 확인은요. 전자인증 공인인증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해남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항상 포함과 제외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동백 2번에 그런 말이 있죠. 단독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A가 말입니다. A가 거부합니다. 아니, 나 이렇게는 협조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 거부합니다.
그래, 공동신고 원칙인데 일방이 거절했다. 그러면 다른 상대방은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 혼자만 하면 돼요. 그러시고, 당연히 혼자만 서명날인데 신고서 갖고 가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유서를 아예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사유서가 들어가면 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요, 신고서만 내는 거지 매매계약서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방이 거절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내는 겁니다. 뭐를 내요? 계약서 사본을 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독 신고할 때는요, 사유서 등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전자문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서 내야 됩니다. 방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블럭 2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로 2번으로 갑니다. 만약에 개공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순간서부터는 누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까? 개공이 의무자가 됩니다. 당사자는 전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개공이 그렇습니다. 의무자입니다. 개공이 작성해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갖다 내시거나 개공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자가 있으면 업자가 의무자예요. 당사자는 서명 날인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3번 제출 대행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제출 대행으로 갑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있는 직거래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신고서 제출을 서두르는 자는 누굴까요? B예요, B.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가야 필증을 주고, 필증이 있어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B가 제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B가 제출하기로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딴 사람 시켜서 제출 대행을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 너가 좀 해줘라. 주로 누가 업무를 맡아서 합니까? 법무사가.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 어차피 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무사가 제출 대행을 합니다. 갑니다. 뭐하러 하니? 이거 내려왔어요. 신분증 보여봐라. 민증 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시고 신고서만 이 경우는 딸랑 내겠습니까? 뭔가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 뭐하러 왔어? 이거 내려와서 네가 뭔데? 저 법무사 누구누구입니다. 왜 왔는데? 이거 제출 대행하러 왔습니다. 위임장 갖고 왔냐 물어볼 겁니다. 당연히 위임장을 안 낸다, 내야 된다? 위임장 냅니다. 보통 위임장에는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 B, 인감도장에 찍히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우리 법에서는요,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위임장이에요? 당사자 모두 위임장 아닙니다.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 B가 써준 위임장이고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 대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무사가 제출 대행하라고 합니다. 지금 위임장 내야 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야 됩니다. 뭔가 내야 돼요. 이때는 전자문서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야. 다시 우리 법령에 웬만하면 전자문서 포함해요. 신고 의무자가 개공이든 당사자가 됐든 정정 신청이 됐든 변경 신고가 됐든 웬만하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단 전자문서 제외라는 말을 2번 쓰는데 2번 다 나왔어요. 단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제출 대행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군가요? 개공이 있었어요. 개공이 있었으면 개공이 의무자예요. 그런데 개공이 바빠서 딴 사람 시켜서 제출을 하게 하랍니다. 누가? 소공. 모든 고용인 아닙니다. 보조는 못해요. 소공이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장님께서 심부름 시켰습니다. 소공 갑니다. 뭐하러 하니? 이거 내려왔어요. 민증 보여봐라. 신부랑 이절자 거치시고 신고서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현재 소공이 신고서를 낼 때는 위임장 등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강남에 서버를 하고 있어요.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당연히 강남구청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로 강남에 사무소가 있으면 주로 강남구 물건을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고법상 등록관청, 신고관청도 강남구청장이 될 때가 많아요. 늘 하는 일상 업무입니다. 제가 유능해서 한 달에 매매계약서를 10통을 작성하는데 소공이 10번 갑니다. 이때 갈 때마다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공이 제출된 할 때는 보다 절차를 간소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사장이니까 위임장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소공이 제출대행할 때는 위임장을 내야 됩니다. 이런 말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71쪽 가로 네모 4번 신고 절차 신분 정체시하고 필증을 교부받았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네모 5번으로 갑니다. 금쟁입니다. 금쟁이라는 말은요. 공인중개사법에도 33조 금쟁이가 있었고 또 독점 규제 및 독점법에도 이 금쟁이가 있었고 또 신고법에도 금쟁이가 있어요. 여기도 금쟁이가 있네요. 여기는 4조에 있어요. 다음과 같은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뭔가요? 개공이 의무자거든요. 개공이 있었어요. 개공이 의무자예요. 근데 그들이 개공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다? 야 신고하지 말라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안 돼. 또는 뭐라고? 야 거짓 신고에 낮춰라 높여라. 거짓 신고를 요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합니다. 안 돼. 세 번째 뭐도 하지 마라? 조장 방조하지도 마라.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하지도 마라.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272쪽으로 갑니다. 272쪽에 가서 보면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어요. 일단 개념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세부 디테일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세부 디테일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큰 개념을 주로 물어봐요. 뭔가요? 제가요 잘못 기재를 했어요. 제가 신고서에다가 내용을 쓸 때 잘못 썼다니까요.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을 해서 필증이 잘못 기재돼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선택하는 게 뭐요? 잘못 기재가 됐으면 변경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 해요? 정정 신청이라는 말 씁니다. 하나만 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다. 정정 신청 등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법에서 굳이 의무로 강제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정 신청이 들어가면 참고로 처리 기간은 전부 다 즉시입니다. 즉시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이 됐어요. 중간에 변경될 수 있잖아요. 변경이 되면 그때 선택하는 건 뭐? 변경 신고라는 겁니다.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역시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시 필증을 재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나요? 기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이걸 합쳐서 해제 등이라고 해봅시다. 해제 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때도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은 전부 다 뭐요? 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전부 다 즉시입니다. 요거 개념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2쪽에 보시면 가로 1번 정정 신청 동그라미 2번 키워드 잘못 기재. 그 밑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정하여 재발급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즉시 정정하고 필증을 재발급하셔야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뭐 이런 걸 내겠어요. 내도 이거를 가지고서 헷갈리게 함정을 파지는 않아요. 네? 큰 개념만 변경인가 잘못 기재인가 요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잘못 기재는
정정신청, 변경은 변경신고. 자, 가로 2번 변경신고도 마찬가지 동물렉 1번 두 번째 줄 내용은 변경됐어요. 그러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 말 다만 면적 변경 없이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갑자기 금액이요 3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어요.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바뀌었어요. 이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주로 거짓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라고 변경됐다고 지금 뻥치는 경우에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바뀌었으면 뻥치지 마라. 믿을 수가 없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안 낸다, 내야 한다? 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오른쪽 273쪽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동백 2번도 마찬가지 처리 기간은 즉시 변경하고 필정을 재발급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해제 신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그 다음 말, 이 경우 개공이 전자문서로 해제 등을 신고할 때는 해제 등의 신고서의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거는 주의하실 거예요. 뭔 말인가 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요. 개공이 있으면 개공만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되고 당사자 서명 날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해제는 당사자 확인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제 신고에는 개공 중개 거래라고 하더라도 개공만 한다. 당사자도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당사자도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거래 신고는 개공만 하면 돼. 해제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뭐로 했냐면 개공이 전자문서로 신고했다 그 말입니다. 개공이 전자문서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제출등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문서로 얘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요, 전자문서에는 간만 서명 날인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해제 신고는 당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문서로 해버렸을 때는 실물 신고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당사자 서명 날인도 안 받는다. 받아두셔야 된다. 받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개공이 전자문서로 신고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때는 실물 신고서에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로 2번 확인서 교부도 두 번째 줄 처리 기간은 즉시 발급합니다. 즉시. 오케이. 274쪽 가서 보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 등과 검증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가로 1번 등록한 청구 조치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시켜서 당사자 또는 개공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봅시다. 지금 A하고 B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시고 갑이 중개를 했어요. A는 강남에 살고 B는 서초에 삽니다. 해남에 소지한 토지 매매 계약입니다. 그런데 개공갑의 중개사무소는 종로에 사무소가 있어요. 종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종로에. 그런데 이 양반의 살기는 어디 사느냐? 이 양반의 주소지는 사는 데는 어디 사냐면 어디 산다고 했고 구리시에 산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누구예요? 업자 갑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한테 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한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관청, 즉 신고관청은 누구를 말한다? 신고관청은 누구예요? 해남 군수를 말해요. 해남 군수한테요 가서
직접 내시기 바랍니다. 또는 너무 멀어. 그러시면 멀어도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해남 군수한테 등록관청한테 신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께서 보니까 야 아저씨 이거 빼먹었어요. 보면은 기재사항인데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라고 썼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채워오세요. 이거 뭔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다시 써오세요. 알아먹게 써오세요. 예? 자,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냐면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보기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0억이 넘는데 3억 원에 사고 팔았다고 뻥쳤어요. 뻥쳐갖고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때 그저 바보처럼 수리만 할 게 아니고 의심스럽거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대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시오라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뭐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지금 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검증체계가 구축 운영돼야 됩니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 시장 가격과 일치하는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께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많은 가격 정보가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축적된 가격 정보를 이용해서 검증은 누가 할까요? 누가 제일 가격에 정통할까요? 국토부 장관일까요? 전라남 도지사일까요?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종로구청장, 해남군수. 예? 신고관청, 즉 등록관청이 해남군수가 해남의 토지 가격은 제일 잘 알아요. 그자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증했으면 그 결과를 나만 한다. 세무서장한테 통보해야 된다.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증했으면 그 결과를 누구한테도 통보하고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통보가 아니라 보고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도 보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매월 언제까지?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직접 등록관청한테 야야야 조사 결과 좀 나한테 다오. 검증 결과 좀 나한테 다오. 자료 제출 요구를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5쪽 검증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검증, 그리고 세무서장 통보, 보고까지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봅니다. 제재로 갑시다. 제재. 자, 제재는 과태료 처분 있네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 처분받아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4가지, 3,500, 그리고 취득세 3배 이하, 권리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먼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는요. 외우실 때 3,000 자료 이렇게 외우세요. 3,000 자료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3,000은 뭔가요?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0 이하는 앞으로 이렇게 부릅시다. 500만 원 이하가 있네요. 500만 원 이하는 미신고를 요구하지 마라. 미신고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신고를 방조하지도 마라. 위자료 낸다. 외자료라고 해봅시다. 위자료 얼마 내냐? 500만 원 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미신고는 얼마이야? 500이야. 당사자가 미신고 500이야. 개공이 미신고 500이야. 공동신고인데 신고를 거부했다. 결국 미신고 5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업자가 있으면 업자가 의무자인데 당사자가 업자를 협박합니다. 신고하지 마라. 거짓 신고해라고 요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그리고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도 안 돼요. 조장 방조한 자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차를 왜 나머지 자료 거래대금 지금 대금 지급 증명차를 왜 나머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얼마야? 500이야. 외우실 때는 미신고 요구하지 마라. 요조라고 합시다. 요구하지 마라. 또 조장 방조하지 마라. 위자료 얼마 낸다? 500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가 있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거짓 신고했나요?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거짓 신고했나요? 토지나 건축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세 3배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말 붙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5배 아니고 3배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신고는 거짓 신고인데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신고했어요. 이때는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 3배 이하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권리 취득 가격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이렇게 말합니다. 3천 자료 미신고 요구하거나 조장 방조하지 마라. 위자료 500. 거짓 신고는 거짓 신고는 취득세 몇 배 이하? 3배 이하. 그런데 권리 매매 계약 거짓 신고했을 때는 권리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 자, 그러면 이제 상세 기준을 정할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때리시면 돼요. 근데요, 얘만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어요. 예? 얘만 500만 원 이하짜리만 나머지 3천 이하짜리 취득 3배 이하짜리 권리 취득 가격 100분의 5 이하 이거는 독특하게도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지금 제가 가로 5번을 말씀드렸어요. 2분의 1 어떤 건 5분의 1 범위 안에서 당연히 뭐 가중 처분해도 기본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로 6번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한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숫자 10일 기억하세요. 10일 이내 사무소 10일 이내 개공의 중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지금 이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했어. 미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은 누가 때리느냐? 등록관청. 즉 해남군수가 때려요. 예? 해남군수가 미신고를 원인으로 과태료 처분을 때립니다. 이때 해남군수가 해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예? 이자의 등록관청인 종로구청장에게도 부과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과 예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고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하여튼 오늘은 신고서는 다음 진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기본이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